네, 반갑습니다. 로또백입니다. 이 기능을 처음 알았어요. 어제 뭐 우연찮게 누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로또백이도 이렇게 같이 함께 영상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앞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간 애도 기간이고, 무안 공항 여객기 사고에 희생되신 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애도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저 방국가 세력의 그런 폐악질이라든지 실시간으로 지금 또 젊은 청년들 또 많이 나왔고요. 대통령 지키겠다고 많이 나왔습니다. 네, 뭐 대통령님 되게 기분 좋고 뿌듯해 하실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윤석열 대통령 꼭 지켜주시고, 물론 뭔가 다 생각하고 계획하에 다 있겠죠.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 영장 청구도 지방법원에 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 헌법재판관으로 후보에 올랐던 그 두 분, 마은영 판사뿐만 아니라 한 분 더 있죠. 그분이 거기에 있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하고 경찰이 대통령을 잡으러 왔었죠. 근데 우리 애국 국민이 막았습니다.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근데 아시죠? 10명의 보디가드보다 1명의 도둑은 못 잡는다. 진짜 철통방어 잘 부탁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스카이데일리 로또베이가 믿고 보는 정말 바른, 그죠? 바른 언론 신문사라고 말하겠죠. 스카이데일리 단독으로 나왔어요. 북공장원 접선 5.18 유공자 트랙터 시위도 주도했다. 뭐 이거는 뭐 됐고요. 공수처 내란 혐의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사상 초유 이런 거예요. 자, 정사 열정 입법 복주는 헌정 파괴 명백한 거야의 내란. 그죠? 로또베이가 요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이 사태가 뭐 때문에 발생한 거죠? 네, 맞아요. 대통령님. 이겁니다. 로또베이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단독 자기는 노무현 김정일 김대중에게 찍어줬다. 자, 2000년 정상회담이에요. 2000년 벌써 24년 전이네요. 그죠? 정상회담 영접 차 그죠? 차내 밀담입니다. 그죠? 차내 로또배기도 중학교까지는 한문을 배웠었죠. 지금 한문을 다 없애놨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그건데요. 어휘력이라는 게 애들이 너무 딸린 이유입니다. 지금 제대로 주권을 우리가 찾을 거고 찾고 나면 교육부터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손대야 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지금 교육도 지금 거꾸로 가고 있고요. 한문 공부는 꼭 해야 됩니다. 한문 공부는 한문 배워보셨죠? 한문 속에 사자성어 속에 배울 거, 교훈 이런 거라든지 삶에 지향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문은 우리 동이 문자입니다. 우리 조상님의 문자예요. 왜 그러냐? 뜻과 훈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뜻이 없어요. 그냥 뭐랄까요? 그냥 소리 내는 거 자기들 마음대로 막 바꿨죠. 장개석이죠. 대만이었습니까? 거기서도 얘기했죠.
동의는 무슨 한자는 동의의 동의 거다. 우리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의 모든 게 다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뜻과 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겁니다. 시야에서 전 월남공사 저게 뭡니까? 마에 주자가 붙었는데 일단 글자 치고 너무 오래됐어. 저도 전 월남공사 이대용 씨에게 생전 넘겨줘 이게 있습니다. 그죠? 자, 1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0년 6월 13일 김대중과 김정일을 태우고 평양 순환 비행장을 떠나 차량이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평양 시내로 진입하고 있다. 이때 연합뉴스였어요.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들이 이 혼란을 틈타서 지금 법안도 통과시키려고 하고 이상한 법안을 다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뉴스에는 안 나오죠. 계속 공항으로만 그걸로만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세뇌시키는 거죠. 국민들 거기에다가 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적으로 우리 대통령님이 비상계엄을 내렸던 이유가 그게 이제 묻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께서 그것도 미뤄져 버렸죠. 왜냐 이런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뭐가 중요하냐 그거는 그거고 일단은 무안은 우리 우파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무안 전라도 하면 민주당 그리고 무리하게 진행된 거 그리고 거기에 콘크리트로 세우긴 왜 세웠냐고 돈 아끼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공구리 좀 쳐가지고 꽂아버리면 되잖아.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다른 데 보니까 철 구조물로 쫙 올려져 있더라고. 그거 부딪혀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폭발한 거예요. 뭐 앞에 벽면이 앞에 세워져 있던 거 있죠? 아니에요. 그거는 보니까 뭐 차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면 뚫고 나갔겠죠, 그죠? 그럼 더 많은 분들이 살았겠죠. 근데 그 콘크리트 구조물 그것 때문에 폭발했다. 그 결론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 김정일, 김대중에게 차기 후계자로 노무현을 낙점했다는 극비 정보를 미국 정보 당국이 확보해 우리 측에 전달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그렇죠? 우리 측에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측이면 어디겠어요? 그죠? 우리 정보 국정원이겠죠? 2000년 6월 15일 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한 김대중은 경호 수칙을 어기고 우리 측 경호원 없이 김정일 전용차에 올라탔고 이후 45분간 45분간 김대중과 김정일은 차 안에서 단둘이 밀담을 나눴다. 많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문재인과 김정은은 도보다리 대화처럼 24년 전 김대중, 김정일의 밀담에 관한 정부의 공식 기록물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죠? 문재인과 김정은의 도보다리 대화처럼 24년 전 김대중, 김정일의 밀담에 관한 정부 공식 기록물은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않고 있다. 공개해야겠죠. 20년 지났는데 미국도 그런 법이 있어요. 뭐 문건 있죠. 이거는 케네디 그것도 이미 누가 죽였는지 이거 나와야 되는데 아직 멀었나요? 2030 몇 년인가? 그거 있습니다. 극비문서 엑스파일이라고 하죠. 그런 게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공개돼봤자 그분들은 없고 그의 가족도 없어요. 그때 공개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당사자가 없고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뭐 사고로 떠날 수도 있고 뭐 병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뭐 35년 40년 밀봉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후에 얘기해봤자 그랬구나 하고 사람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24년 전 김대중 공개되고 있지 않다. 당시 노무현은 50 청문회 스타로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지만 민주계 잠룡들 속에서 대권 후보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때였다. 그러나 2년 뒤 전자개표기를 처음으로 도입한 김대중 정권 하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신 대선 후보 경선에서 노무현은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빠르게 치고 올라간 끝에 그해 12월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전자개표기를 그죠? 처음으로 도입한 김대중 정권 하. 뭔가 이렇게 냄새가 나죠? 냄새가 납니다.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닌데 사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고, 위시키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2000년 6월 15일 평양의 순안 비행장에서 김정일과 김대중의 차속 대화 도 감청에 성공한 미 정보당국이 입수한 핵심 내용을 우리 정보당국에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김대중, 김정일 차 안에서 밀담에 관해선 월간 조선을 비롯한 언론들이 수차례에 걸쳐 추정 보도했지만 미 정보당국의 도 감청 내용을 근거로 노무현 관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폭로되는 기는 처음이다. 그죠?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일, 김대중의 차 안의 밀담은 미 중앙정보국 CIA 이대용 2017년 사망하셨대요. 전 주월남국 대사관. 지금 아까 그게 마에 주자에 있는 게 그게 주자인가 봐요. 그죠? 말마자에, 그죠? 제가 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주자입니다. 그것도. 월남 한국대사관 경제담당 공사를 통해 우리 정보 관계자 3명에게 전달했다. 3명은 모두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고위급 인사다. 누구한테 한 걸까요? 그죠? 미국은 베트남전 당시 5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북한으로 기순하라는 온갖 회유를 뿌리치고 송환된 이 전 공사를 신뢰할 수 있다고 높이 평가해 그에게 회담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CIA가 입수해 우리 측에 건네진 차한 밀담은 김정일이 동승한 김대중에게 차기 대선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소? 라고 물으면 시작됐다. 남한의 대선 구도에 관해 묻는데도 일국의 정부 수반인 김대중은 호남 출신 환화갑이나 정동영이면 어떨까 한다고 의문의 여지 없이 직답하는 것으로 나온다. 다시 김정일은 그건 안 돼요. 노무현으로 하시오. 라고 특정 후보를 낙점하며 차기 한국 대선 구도의 윤곽을 좁혀 나갔다. 이 대목에서 김대중은 곧바로 수긍하진 않은 것으로 미 정보당국은 파악했다. 김정일이 노무현을 거명하자 김대중은 그 노무현은 경상도 출신으로 청문회 스타라고는 하지만 여론이나 인지도면에서 훨씬 밀립니다.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뉘앙스로 토를 달았다. 곧이어 김정일은 그 노무현 아비의 원래 고향은 호남이고 처가 등 출신 성분도 좋소라며 여론이나 인지도는 선전선동을 통해 충분히 월장할 수 있소라고 김대중에게 말했다. 아비의 원래 고향은 호남이고 처가 등 출신 성분도 좋다. 참 진짜 좀 안타까워요. 호남 출신들이 왜 이렇게 다 참 정말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발전을 많이 못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피해 의식이 얼마나 뼛속 깊이 있는 건가요? 지금은 경상도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너무 잘 돼 있던데 주차장하고 로또배기도 가봤거든요. 좀 그렇네요. 음식도 참 잘하더라고요. 전라도 음식 참 잘하고요. 거기서 뭐 생선 구이 이것도 같이 먹고 왔고 그랬는데 참 속상하네요.
월장의 북한말은 담넘이다. 김정일이 이북말로 표현했거나 우리 쪽에 염두에 두고 월장으로 발언했을 수 있으며 본지가 입수한 대화 원문에선 월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월장할 수 있다는 발언은 선전선동으로 낮은 인지도를 극복해 높일 수 있으니 안심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고는 선거 문제는 우리와 연구를 많이 합시다 라고 김정일이 말한 대목까지 미 정보당국이 한국 측에 건넨 도감청 내역 중 한국 선거에 관한 핵심이다. 이들의 차안에 대하는 45분간 이어졌다. 앞선 타 매체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정일과 김대중은 차안에서 선친 김일성 생존 시 김대중만 충성한다 발언, 반공법 없애고 평화헌법 만들어 통일 대비, 김대중이 먼저 통일 대통령하고 김정일이 차기 대통령 있는다고 대화했다고 미국 감청 내용으로 소개한 바 있다. 본지가 이번에 입수한 도 감청 내용에는 이들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다. 미국의 감청 방식에 관해선 이 사안을 아는 정보 소식통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본지는 차안 직접 도청 장치, 북측 운전기사의 사후 보고 감청, 정찰 위성에 의한 원거리 감청 등 구체적 방식에 관해 문의했으며 소식통들 모두 위성 감청에 대해선 가능성을 일제히 부인했다. 휴민트에 의한 정보 취득 가능성은 우선 제외됐다. 정보 소식통은 미국이 우리 측에 제공한 도 감청 내용이라고 본지에 밝혔다. 아직 이 같은 내용의 미국 기밀 문서는 해제되지 않았다. 기밀 등급에 따라 짧게는 2023년 주고받은 외교 서신에도 공개된다. 그러나 보안 등급이 높은 기밀 문건은 최소 30년 맞죠? 30몇 년인가 그때 이제 케네디 대통령을 누가 암살했는지 누가 샀는지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조사했는 거. 제가 알기로는 30몇 년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그래도 앨범 많이 남았어요. 그죠? 30년 이상 지나야 비로소 해제돼 공개되거나 해제 대상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CIA에서 한국계 요원으로 일했던 마이클 E. 조지 워싱턴대 정치학 박사는 등급에 따라서는 영원히 해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지에 밝힌 바 있다. 김대중과 김정일의 밀담은 이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02년 민주당 경선에서 리틀 DJ 자처했던 화나갑의 인기는 제주도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높았다. 그러나 광주 경선에서부터 노무현이 화나갑을 밀쳐내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화나갑은 돌연 사퇴했다. 그게 뭐였죠? 노사모가 전국적으로 그랬죠. 그게 지금의 민노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딸이고 뭔가 낌새를 차린 정동영은 김대중을 찾아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다음 행보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은 혼자 뛰는 마라톤을 보았느냐며 다음 선거도 있으니 완주하라고 독려했다는 후문이 정가에 들린다. 북남한 선거 개입 의혹 사실이어도 미스터리 최근 마지막 퍼즐 풀렸다. 최근 마지막 퍼즐 풀렸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미 정보당국 도감청에 따라 김정일의 노무현 낙점이 사실이라고 전제하더라도 이를 철저하게 북한의 시각에서 본다면 어떤 배경에서 남한 후계 구도에 개입하려 했는지 큰 의문이 남는 가운데 최근 미스터리의 일부가 풀렸다. 자, 김대중 정권이 선거 결과 조작이 가능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 전자개표기를 대통령 선거에 처음 도입한 사실과 맞물린다. 본지 2024년 11월 13일 단독 김대중 이해찬이 부정개표기 제작 주문 보도 참조 선거 조작이 있었다는 쪽에선 전자개표기로 없었다는 쪽에선 통신 기능이 없다는 단순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며 투표지 분류기로 부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USB 꼽는 것도 있고 그죠? 2002년 한국 대선에 최초로 도입된 전자개표기 시스템은 관우정보통신이 구축 운영했고 전자개표기는 한틀 시스템이 납품했다.
이들 기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법적 제재를 받았고 이후 SKCNC는 선거 시스템 납품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그죠? 손을 뗐다. 이 과정에서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 여기 이름 나오네요. 박지원 등이 부정 전자개표기 제작을 주문했다는 제작업체 대표의 양심 선언이 나왔지만 제자 대표가 말했죠. 그분 의문사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또한 전자개표기에 기한을 올린 조혜주 당시 중앙선관위 선거과장도 기소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노무현 집권기인 2003년 정부로부터 홍조근 훈장을 받았대요. 대통령이 됐으니까. 정부로부터 홍조근조 훈장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와, 야, 소름인데요. 로또의 개인적으로 소름입니다. 하하, 그죠? 김정일 선거 문제 우리와 영구인데 부정선거로 이어졌나? 김호준 측 코딩 전문가 박탄핵 직후 선관위 소스코드 열람 전상 부정선거. 김호준 측인데 그죠? 김호준 측 박 정부 부정선거 주장 제기하려다가 돌연 기자회견 취소. 조혜주 문 캠프 합류했답니다. 김호준 이 사람이 뭔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 정부 부정선거라고 막 했는데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군요. 조혜주는 같은 해 경기도 선관위 사무국장에 이어 2005년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장을 지냈고 2007년 기획예산을 관장하는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09년 선거실장, 2010년 경기도 선관위 상임위원을 각각 맡은 데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장관급으로 영전했대요. 조혜주. 떡상했네요. 그죠? 떡상을 했습니다. 입을 닫기 위해서인가? 아니, 큰 거 줄게. 입 다물고 있으면 내가 큰 거 줄게. 알았지? 뭐 이런 식으로 했을지. 그죠? 알 수 없습니다. 그는 선관위 상임위원 기용 당시 문재인 대선 캠프에 합류한 사실로 부적격 논란이 일었다. 기억나요. 왜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기억나요, 저. 그는 여전히 AWEB이라는 한국형 투개표기 수출 기구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수출된 전자개표기는 전 세계 부정선거에 연루되며 한국의 국가 신인도 하락의 원흉으로 꼽히고 있다. 그죠? AWEB에서 전자개표기를 막 했는데 가는 데마다 부정선거가 일러가지고 난리 나버린 거예요. 그냥 밝혀져가지고. 정작 우리나라는 조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는 신임을 받아온 조혜주가 선관위에서 승승장구하는 사이 한국 선거 시스템은 국내에서도 조작 논란에 끊임없이 휩싸였다. 계속 부정선거 계속 외쳤죠. 사람들이. 특히 김호중 등 좌파 쪽에서 먼저 전산 프로그램의 설계도 격인 소스코드에 심대한 결함을 발견해 일찌감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사실도 이번 취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다. 이 보세요. 좌파에서도 그랬대요. 네. 그동안 김호준 등이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주장하는 영화를 제작한 것은 익히 알려졌지만 선관위 전산 프로그램을 직접 열람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최근 본지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시민단체 시민의 눈의
동영상에 따르면 김어준이 주도해 결성한 이 시민단체는 박 대통령 탄핵 직후이자 문재인이 당선된 2017년 5구 대선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중앙선관위 전산 프로그램에 처음 접속해 부정 가능성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주류 언론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극우라는 주원 글씨를 덮어 씌우기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소스코드 열람하고 서버를 점검한 뒤 부정의 소지를 간파한 김어준이 극우 음모론과 똑같은 주장을 편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다. 처음으로 드러났대요. 민 전 의원이 제공한 영상에서 김어준의 시민의 측이 섭외한 민간 전문가는 선관위를 제외하고는 선거 전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열람했던 유일한 사람이 나였다고 증언했다. 유일한 사람이 나였대요. 김어준 씨. 그는 노트북에 있는 하드디스크에 생성된 데이터베이스 폴더에 보관하는 파일에 접근할 때 암호가 있어야 열어볼 수 있지만 전국의 모든 투표지 분류기가 공통적으로 동일한 암호를 갖고 코딩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폭로했다. 구체적으로 전산 시스템의 소스 코드는 비주얼 베이직 .NET이라는 코드로 되어 있으며 디컴파일러라는 프로그램에 exe 파일을 그대로 넣으면 개개의 원본 소스코드 100% 그대로 볼 수 있다며 컴파일러에 돌리면 데이터베이스 암호를 바로 알아낼 수 있어 대학교 과제 수준으로 보안이 취약한데 MDB 파일 규격과 위치만 알면 언제든 읽고 수정할 수 있어 선관위 보안이 완전히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대. 얘기했대요. 김어준 씨가. 네. 우파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다시 충격적인 폭로를 이어간다. 그는 투표기 분류기 본체는 뒤쪽에 USB 포트가 있는데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람이 모르게 뒤에서 USB 같은 걸 꽂게 설계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누가 이런 설계를 했는지 선관위는 꼭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자, 이게 이제 속속히 나오고 있어요. 무안에 그런 걸 또 참 사고 애도의 그럼 드리지만 그건 일단 민주당이고 전라도고 그쪽에서 다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되고 정부는 책임질 게 없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말고 일단은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두고 전라도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우리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파묻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같은 보안 점검 결과는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계엄군이 선관위에 간 것을 두고 내란 반란 운운하는 민주당과 주류 언론들의 해석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라면 이미 7년 전 선관위 소스코드를 열어본 김어준과 민주국회의원의 일행의 행동이 반란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가능하죠. 알고 있었는데 얘기를 안 하고 대통령이 했다면 당연히 맞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입을 닫았습니다. 그죠? 좀 내용이 긴데 같이 함께 해주십시오. 민간 전문가는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은 오후 6시 후 갔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고 그죠? 시민단체 왔는데 오후 6시 이후로 가버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내가 프로그램을 들여다볼 때 선관위 보안 담당 직원과 전산 시스템 제작사 대표 등 3명이 등 뒤에서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며 그때 당시 보안 담당 직원이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허둥지둥하면서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려는 것을 녹음했기 때문에 전혀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중앙선관위에서보다 보안상의 문제가 너무 많아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어준의 시민의 눈 측은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취소 배경은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았다. 시민의 눈 측은 박근혜 정부의 부정선거로 인지하고 폭로를 했지만 실상은 박 정부도 몰랐던 민주계 주도로 선관위가 야합한 선거 공작일 가능성을 인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단은 추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죠? 그렇습니다. 당시 김어준 측 보안점검회의에 참여한 민주당 소속 추정 의원이 이 사실을 문재인 캠프에 전달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문재인은 조혜주를 캠프에 등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당선된 이후에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장으로 실제로 임명했다. 위에다 거기다 가다 꽂아버린 거예요. 빠! 그죠?
이와 관련해 민 전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김어준 일행의 소스코드 열람 사실과 발견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재인 캠프에서 최고의 선거 조작 기술자가 될 수 있는 조혜주를 캠프에 영입한 뒤 5구 대선에 악용하고 이후 장관급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에 앉혀 5년간 부정선거를 진두지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그죠? 정보 공개 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 법원은 소스코드 공개 못해. 한편 선관위가 발주한 외부 전자개표기 납품업체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무선통신 기능에 관한 적합도를 인증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두호 자유수국 국민운동 이사장 전 육사 총구국동 지회장이 본지에 제공한 내역에 따르면 투표지 분류기 제조사인 한텔시스템은 2003년 7월 투표지 분류기와 2018년 1월, 2023년 7월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 각각 적합 인증과 적합 등록을 받았다. 전자파 적합 인증 등록 제도는 전파법 58조 2호 등에 근거하며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선 제품의 구조 및 성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한 기준 이상에 따라 전파 간섭과 혼신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인증 제도다. 전파 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 무선기기에 대해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에서는 적합성 시험을 거쳐 제품 제조 및 판매를 해야 하는 것을 일컫는다. 뭐 이렇게 하네요. 근데 뒤에 보세요. USB 포트 유튜브 채널. 그죠? USB 포트가 굉장히 많네요. 투표지 분류기는 2018년형부터 노트북과 분류기를 합친 일체형 기기로 사용됐다. 2017년 5구 대선에선 분류형으로 사용됐으며 시민의 눈 측 주장대로 USB 외부에 꽂을 수 있는 설계가 구조돼 유튜브 채널 공성감TV, 베서스TV 등 통해 포착된 바 있다. 비서스인지 베서스인지 그죠? 이 이사장은 2020년 4.15 총선을 계기로 쟁점으로 떠오른 전자개표기의 무선통신 기능 내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여태껏 속 시원한 답을 뼈를 얻지 못하고 있다. 뭐 다 기각시키니까 그죠? 다 법원에서 기각. 로또베이가 말씀드렸죠. 그 나라를 장악하려면 선거 장악해야 되고 입법부 장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언론을 장악하게 되면 거의 다 넘어오죠. 왜냐하면 사법부 그죠? 사법부 행정부가 남았는데 요것도 여기에도 심을 수 있죠. 그는 본주와 만나 가장 최근에 올해 2월 7일 김용민 선관위 사무총장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전혀 수사가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3월 4일에는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무선통신기기 제품은 투표지 분류기에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내왔다며 이토록 허술하게 장치와 시스템을 만들고도 법원은 국가보안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기각하며 제19 감사기에 급급하니 윤 대통령의 계엄 이유를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개탄했다. 그죠? 허겸 기자입니다. 네, 허겸 기자님 감사합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이 기사를 많이 알려주십시오. 네, 멸공! 감사합니다.